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고동환 전 총무를 불법 선거 개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신천지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이 민심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독교계가 제안하는 정책과 각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 환경 부분에 대한 각 정당과 후보의 공약을 살펴봅니다. 한세대학교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1회 한세 국제신학심포지엄을 열고 희망이 없는 시대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국내외 신학자들은 절망이 익숙해진 시대 속에서 교회가 희망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신천지 피해 가족들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고동환 전 총무를 불법 선거 개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신천지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이 민심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불법적인 정치 개입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이만희 교주와 고동환 전 총무를 정당법 제54조 입당 강요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하고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입니다. 전 피어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며 이는 헌법의 정치적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비 종교와 정치 권력의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며 다시는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로 바로 서줄 것을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고발하는 바입니다. 신천지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정황은 간부급 탈퇴자들의 구체적인 양심 선언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만희 교주 측근인 한국근우회 이희자 회장이 윤석열 당시 후보와 독대한 사실이 드러났고 신천지가 외교정책부라는 전국 조직을 만들어 당원 가입에 나섰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또 대선 이후에도 신도들에게 지속적으로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신천지가 당권에까지 개입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윗선에서 국민의힘과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이나 아니면 정당 내에 있어진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이 우리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불리한 입장이 아니라 유리한 입장에서 이 어떤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전 피어는 이만희 교주를 중심으로 절대 복종의 구조를 갖춘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개입한 정황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미진하다며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 연계해서 그들의 그런 후원을 받으려고 하면 정말 그게 국민들의 피와 눈물 아니겠습니까? 특정 정당에 이렇게 접근해서 표를 믿기로 해서 거래를 한다든지 자신들을 후원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참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이 성장하고 있고 또 정치권의 비호를 받고 있어서 참 큰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들이 참 민주사회에서 근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도 현재 신천지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정치권과 이단 사이비 집단의 유착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경찰의 수사 과정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기독교계에서 제안하는 정책과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점검해 봅니다. 오늘은 여성 환경 부분에 대한 각 정당과 후보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AI 기술 개발과 함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는 물론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논란이 된 여성 혐오적 발언 등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혐오와 폭력적 인식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 YWCA 연합회 등 기독교계가 제시하는 여성 관련 정책의 큰 틀은 성평등에 기반한 폭력적인 문화 개선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성 혐오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을 딛고 있는 게 차별인 거거든요. 단순히 문화 확산이 아니라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사실은 이제 혐오를 하는 이들에게 대한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야지만 그래야지만 문화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성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김문수, 권영국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여성 일자리 평등 강화 등 대체로 유사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권 후보는 더 나아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비혼 출산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에 대한 입장은 후보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 가족부, 성평등부로 확대 격상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반면 이준석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이슈가 된 기후위기, 환경, 생태 분야에 대해서 각 후보들은 어떤 입장인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기독교계는 여성, 사회 약자를 고려한 기후 정책의 기조에서 구체적인 탄소 배출 감축 노력과 정의로운 전환을 후보들에게 요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탄소 중립 산업으로 전환할 것을 밝혔습니다.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을 폐쇄하고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책 마련을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고 특히 사회 약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방안도 구체화하지 못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현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더 강화하는 동시에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단체들이 요구하는 탈원전, 탈탄소 정책과는 반대의 정책입니다. 권영국 후보는 탄소 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70%로 상향하고 2040년까지 탈핵을 달성하는가 하면 재생에너지의 공공화 확대와 기후재난에 대비한 녹색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를 약속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21대 대선에서 여성, 환경 이슈는 후순위 또는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경제 성장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 여성, 환경 정책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평등 문화 확산과 기후위기 대응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특히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만큼 이번에 제시된 후보들의 정책에선 아쉬움이 남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가 선거 참여를 권면하고 나섰습니다. 목정평은 투표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섬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도구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실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정평은 투표에 임하기에 앞서 기도로 준비하고 바르게 선택해 책임 있게 참여해달라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한 표가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이루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도 오늘 기독교회관 인근에 마련된 21대 대선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고 기독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김종생 총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이라며 투표 참여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꼭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높은 자살률에서 보듯 물질적 풍요로움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현실입니다.
한세대학교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최한 국제신학심포지엄에서 국내외 신학자들은 절망이 익숙해진 시대 속에서 교회가 희망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등 포기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희망보다 절망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합니다. 한 번 실수로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갖기 힘든 시대인 겁니다. 특히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에게는 절망과 비관이라는 단어가 더욱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절망과 비관보다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한세대학교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최한 한세 국제신학 심포지엄 발제자로 나선 플러신학교 벨리마띠 켈케이넨 교수는 희망은 믿음과 사랑 등 기독교의 3가지 주요 덕목 중 하나라고 정의했습니다. 켈케이넨 교수는 전쟁과 기후위기, 과학기술의 발전 등이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빼앗아갔다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비롯한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n fact, the loss of hope has become a common disease in our times. Whereas in the distant past, belief in God or gods served as the foundation for hope, in the 20th century, people began to turn away from God and instead relied on self-confidence and their own resources. 그러면서 켈케이넨 교수는 희망을 말하는 오순절 신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 조윤기 목사의 긍정의 믿음을 거론하며 희망이란 고통이나 불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며 현재 상황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심포지엄에 앞서 드린 개회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절대 긍정의 신학을 강조하며 어렵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절대 긍정의 신학으로 이겨내자고 말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이어 조용기 목사가 강조했던 긍정의 믿음을 절대 긍정의 신학으로 발전시켜 희망이 없는 시대에 희망을 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긍정의 믿음이라는 것을 저는 절대 긍정의 신학으로 승화시켜서 이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학화 작업을 통해서 이것을 많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접목되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의 목회자와 신학자, 신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제시할 수 있는 희망의 신학과 실천적 영성을 논의했습니다. 한세 국제 신학 심포지엄은 성경적 신앙을 견지하는 절대 긍정의 영성의 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오순절 신학이 더욱 발전하고 한국 교회의 영성이 회복되어 한세대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번 국제 신학 심포지엄이 오순절 신앙의 세계적 연대 가능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예수교대 한성결교회 홍사진 신임총회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 기도운동과 영성운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사진 총회장은 정체와 침체에 빠져 있는 한국교회를 되살리기 위해 기도와 영성운동을 펼치겠다며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사진 총회장은 이어 한국교회 연합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며 대형교단과 소형교단의 가교 역할을 예성이 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총회장은 마지막으로 교단 구성원들과 잘 소통해서 행복한 104회기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NGO 월드비전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와 아동권리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월드비전이 제안한 주요 아동복지 정책을 국회에 직접 전달하고 향후 입법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는 월드비전이 제안해온 아동기본법 제정,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 기후위기 취약계층 아동 보호 등 다양한 아동복지 정책 강화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아동을 위한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이를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숭실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이 동작군의 저소득 노인 가정을 방문해 주거 환경 개선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봉사 활동은 도배 장판 시공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숭실대는 매달 교직원과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복지관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사회공헌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진리와 봉사라는 대학 이념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